매주 월요일 칩마스터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이 있었죠. 삼성전자 AI 칩 납품 기대감, 그 시기가 임박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HBM 승인 검토를 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예. 네.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패턴이 지금 비슷하죠. 이제 10월 말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주가 우리가 좋았을 때 7월 초에도 한 번 있었고, 중간에 9월 달에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3개월, 5개월 이렇게 흘렀어요. 만시지탄이라도 이제라도 만약에 이게 빨라져서 내년도에 또는 이번 달 말이라도 출하가 나가면 긍정적인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는 그것이 통과됐다라고 한 것은 아니죠. 빨리 하겠다, 빨리 추진하겠다는 거니까 주가가 이제 그 정도면은 이 정도 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승인을 검토 중이면 승인은 원래부터 검토를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수요가 많다. AI 반도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저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두 가지인데 GPU를 만드는 이제 TSMC의 캐파가 부족할 수 있고요. 블랙웨어 자체. 그 다음에 이렇게 HBM 같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나 이제 우리 그 마이크론이 공급해야 되는 제품에 수율이 잘 안 따라와 가지고 좀 매치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하이닉스한테 가격 내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어차피 삼성전자가 결국은 출하를 해가지고 이제 출하해가지고 공급을 하긴 할 텐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많이 뒤져져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세컨더리 벤더, 두 번째 벤더한테는 가격이나 어떤 그 판매할 때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수익도 챙기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기억 보셨어요? 마진이 올해 높지만 75%지만은 향후 블랙웰이 초반에 수율 잡는 데 있어갖고 조금 아무래도 수율 이슈 때문에 가격 마진을 조금 낮춰서 나왔거든요. 73.몇%로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진을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여러 그 벤더들, 뭐 심지어 TSMC가 하지만은 거기에 내고를 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 벤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벤더가 없어 TSMC한테 끌려 나가는 거고, 뭐 일간에는 뭐 TSMC 그 파운드리하고 엔비디아가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벤더가 하나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HBM에서 하이닉스가 그렇게 뭐 고자세라고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격 내고에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될 거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어떤 전략, 그거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늦어서라도 공급하게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럼요. 주가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건데,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한테 실질적인 콜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라고 삼성전자가 스스로 얘기한 게 10월 31일입니다. 실적 발표됐을 때. 그때 주가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가 아마 59,000원 정도 갔다가 실제 아직 안 나오고 나서 지금 한 20일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단기적으로 또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 하면 또 소송 이슈도 불거졌습니다.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게 1억 1,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거는 그게 그다지 많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영향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넷리스트라는 곳이 이게 외국 회사 같잖아요. 한국인이 만든 회사입니다. 한국인, 엘사 출신의 사람이 나가서 만든 건데 예전부터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하셨다는 게 아니고 했어요, 이분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기술이 있는 거고요. 자기네 기술이 예전에 있었을 거고,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고 마이크론한테 해가지고 소송해갖고 그 이상으로 받아내기도 했었어요. 삼성전자의 소송도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작년 이맘때 1년 전에도 이게 얘기가 나왔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슈는 아니니까 뭐 기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다행히도 3%대 상승을 유지해주면서 57,700원 이 시각 현재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18만 원 눈앞까지 온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유독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반도체주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상승할 만한 재료가 있습니까, 네, 본부장님?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웨어 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죠. 엔비디아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1년 동안의 PER 밴드가 애널리스트 평균으로 하면은 한 35배, 6배 넘지 않을 거예요. 30배 중반 정도인데 이게 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두 번째는 엔비디아 말고 다른 엔비디아 대체제가 없을까라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미국에서 돌고 있거든요. 반면에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쪽에서 나가는 블랙웰의 수요는 탄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속 시원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 투자, 엔비디아, HBM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억눌렸죠. 2차전이 억누른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주가가 오늘 좀 세게 반등한다. 그 소부장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뭐 HBM이건 아니면 일반 반도체건 가릴 것 없이 반등하는 거니까 큰 차별의 의미를 둘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어 갖고 HBM 말고 일반적인 레거시 디램에 대한 레거시 또는 낸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건 관계로 낸드라든지 아니 일반 디램 쪽 또 이런 쪽에 투자에 관련 많이 익스포저가 된 주식들은 오늘같이 많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아마 좀 눌림목이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하이닉스나 TSMC 또는 HBM 투자를 중심으로 한 주식을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부진이 사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미증시를 보더라도 M7이죠. M7들의 기업의 성적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이 머스크 효과로 좀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죠.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엔비디아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는 거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주 우리가 많이 아시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ASML,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투자 여기서 인텔이나 삼성의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이미 그 예견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선조정 받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최근은 주가가 좀 반등하거나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을 이해하시면 되고 반도체가 아닌 M7에서의 테슬라 이외의 주식들은 여전히 ROIC, Return on Investment Capital이죠. 그 AI에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뒤져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그 강박관념까지는 아니고 그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초반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는 투자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바로 크지 않더라도 그런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할 거거든요. 캐펙스 투자 하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캐펙스를 계속 투자하는 그 빅테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보통 그 빅테크 탑 5, 7 보면은 PER이 한 30배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밸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M7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로 가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항상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12월 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우리 정부의 트럼프 정부의 인선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인플레를 재정 적자로 인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눈치 보다 보니까 M7 쪽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조금 고점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점에 대한 부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M7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 향방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블랙웰 생산과 출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결정이 또 남아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금리 결정. 엔비디아 대체를 찾는다는 거는 아까 밸류에이션에서 아직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이 편하지 않거나 이 캐펙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관세건 감세건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물론 빅테크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 같은 거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개별 주식별로 실적이 더 받침되는 주식 중심으로 쏠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M7 이슈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서 투자가 아니고 지금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그 즉각적인 리턴이 있을 수 있는 주식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부담이 밸류에이션 되더라도 그게 더 편하다 이렇게 가는 분위기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그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팔란티아 이런 주식이 안 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식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더 지속되고 아니면 이런 AI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프트웨어 주식이 IT 하드웨어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금리 인하를 진짜 멈추는지 이번에는 안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1월에 가서 멈추는지 새로운 정부가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과감하게 어떤 규제나 이런 정책 규제 완화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걸 하는지 이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눈치 작전과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박스 레인지의 흐름이 테크 내에서도 좀 갈리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